전문 상담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어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바스테이션 구독자 여러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캐나다. 2022년 캐나다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도움유학원의 캐나다 유학 전문가 김지수 실장님과 함께 캐나다 어학연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바스테이션 구독자 여러분. 저는 도움유학원에서 캐나다 유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수 실장입니다. 오늘 비바스테이션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캐나다 어학연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사촌 언니랑 오빠들도 다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다녀왔거든요. 캐나다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캐나다 어학연수가 가능한 비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코업 비자가 있습니다. 관광비자로도 캐나다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무비자로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데요. 6개월 미만의 단기 어학연수는 관광비자로도 연수가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단해서 어학연수 준비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영어 실력이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단기 어학연수를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좀 레벨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수 기간이 짧다 보니까 보통 ESL 기본 영어만 듣다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단기간 내 스페셜 프로그램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어학연수를 떠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ESL은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인 건가요? 네, ESL은 English Second Language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등의 기본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구했을 때 가는 비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로도 어학연수가 가능한 건가요? 원래 워킹홀리데이의 본 취지는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청년들이 협정국가에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면서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비자인데요. 그렇다 보니 워킹홀리데이는 일만 하는 비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코업 비자는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코업 비자는 어떤 비자인 건가요? 네, 많은 분들께서 코업 비자는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코업 비자는 학업 기간만큼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을 학업한다고 하면 그 후 6개월은 워크 퍼밋을 받아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또는 호스피탈리티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관련 전공 학생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요. 다만 프로그램 입학 조건으로 영어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있거나 코업을 시작하기 전 몇 개월은 랭귀지 수업을 듣고 레벨이 되면 코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와, 캐나다는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비자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워킹홀리데이는 앞서 얘기 드렸듯이 관광, 취업,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연간 4,000명을 뽑으며 추첨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최대 6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며 각 어학원마다 파워스피킹, 카페 잉글리시 등 워홀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사실 영어가 되면 내가 구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정말 넓어지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선택이 아닌 사실 필수입니다. 워홀 비자가 추첨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첨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추첨제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갈 수 있는 비자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일정을 계획하기가 어려워서 일부 학생들은 학생 비자로 먼저 어학연수를 진행하고 연수 기간 중 워킹홀리데이 추첨이 되면 추후 1년을 더 연장해 체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 비자는 받는 절차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네, 학생 비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장기 어학연수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받는 비자인데요. 관광 비자에 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비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학생 여권, 신체 검사, 등본,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등과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그리고 3,500만 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방금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범죄 경력이 있으면 캐나다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실 사유서를 잘 쓰거나 전문 상담가를 통해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에도 저희 학생 중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서 캐나다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인 분이 있었는데요. 학생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비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그럼 캐나다 어학원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네, 캐나다 어학원은 운영 형태에 따라 크게 대학 부설 어학원과 사설 어학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치, 학사 일정, 그리고 수업 형태 및 난이도 등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위치를 비교해보자면 대학 부설 어학원은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캐나다 도시 외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현지 학생들과 공부를 하고 그 컬리지 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에 비해 사설 어학원은 보통 다운타운 또는 미드타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등하교가 쉽고 방과 후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에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대학 부설과 사설 부설 모두 내가 원하는 날짜에 입학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대학 부설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학기 일정에 맞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연간 3회에서 6회 정도 입학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일정보다는 대학교의 일정에 맞춰 출국 시기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에 반해 사설 어학원은 매주 월요일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정에 맞춰서 어학연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이 차이점이 궁금한데 이 프로그램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요. 먼저 대학 부설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카데믹한 수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레벨이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시작하고 싶은 학생들은 조금 처음에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사설어학원은 ESL 기본 영어 외에도 내가 레벨이 되면 파워스피킹, IELTS, 비즈니스 영어, 통번역, 테솔, 그리고 마지막 대학 진학 프로그램인 EAP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학 연수 기간 동안 다양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기초인 학생부터 고레벨의 학생까지 자신의 레벨에 맞춰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아, 그럼 캐나다에서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 이제 한국 학생의 비율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국적 비율의 차이는 어느 정도가 있나요? 먼저 사설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학원마다 학생들의 국적 비율을 맞추고 있는데요. 브라질, 멕시코 등의 남미 학생들의 비중이 많은 편이고 아시안 학생들, 유럽 학생들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 학생 경우 20% 내외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부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아시안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데요. 특히나 중국 학생들은 일반 사설 어학원에서는 연수가 불가능해서 대학 부설 어학원 내 비중이 높습니다. 아, 대학 부설과 사설 어학원은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디가 더 좋은 걸까요? 사실 어디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학생의 목적과 성향에 따라 어학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전문 상담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어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주신 이 장단점을 비교해보니까 이해가 정말 쉽게 잘 되는데요. 캐나다는 정말 넓은 나라잖아요. 어느 도시가 어학연수를 하기에 좋을까요? 먼저 조기유학을 떠나는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은 밴쿠버를 추천합니다. 날씨가 온화하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케어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요. 밴쿠버는 관광과 휴양의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호텔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경영을 포함한 호스피탈리티 학과로 컬리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밴쿠버를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네, 밴쿠버 말고 또 다른 추천해 주실 만한 도시가 있을까요? 그리고 토론토를 또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토론토는 캐나다의 제1의 도시로서 밴쿠버보다 물가가 저렴하고 뉴욕, 보스턴, 시카고, 퀘벡, 몬트리올 등과 같이 주변 도시로의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대학들은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에 대부분 많이 위치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일자리가 많아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은 대학생분들 그리고 컬리지를 진학하고 싶은 학생분들께는 토론토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지수 실장님과 함께 캐나다 어학연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캐나다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사례로 알아보는 캐나다 유학과 함께 김지수 실장님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